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윤석열 측의 행보를 보면 이젠 사리 분별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단독으로 이런 기사가 떴죠. 민주당에서 무리한 낙마를 요구하면 정호영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게 맞불입니까? 민주당이 여론을 무시하고 정략적으로 계속 압박하면 정호영 강행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강행하세요. 여론이 뭔지는 본인들이야말로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흠결 나온 게 있냐고요? 여태까지 드러난 내용들은 그럼 죄다 뭡니까? 언제 도덕적으로 흠결이 제대로 나와서 윤석열 검찰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던 겁니까? 말장난 그만하라는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발 강행해라, 촛불 들고 탄핵 나간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윤석열 측에서 정호영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 민주당이 중간에 나간 건 해명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기도 했었죠. 참고로 오늘 박주민 의원실엔 이런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는데요. 쉽게 말해 조국 전 장관 딸이 관악회 특지 장학금을 받았는데 가난하지도 않은데 받은 거기에 특혜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정호영 후보도 똑같은 장학금을 받았으니 검찰에도 이번엔 압수수색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거죠. 이렇게 기사가 하나 첨부가 돼 있고요. 2019년 8월 검찰에선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었죠. 이 한 장짜리 짤도 여기저기 공유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니 검찰의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이죠. 서울대 안팎에서도 정호영을 보고 부글댄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최근 청문회에선 거짓 해명이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정호영 지인들이 전체 만점을 준 건 33명 중 정호영 후보 딸이 유일했다는 것도 추가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정호영은 사과를 했는데 사퇴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법 처리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도 단독 보도가 떴는데요. 한동훈 딸이 인터뷰 기사를 스스로 작성해서 미국 매체에 돈 주고 실은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드러난 내용입니다. 모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를 통해 외국 매체와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고요. 복지관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 인터뷰한 적 없다, 인터뷰 시켰다는 사실도 전달받은 적 없다, 이런 답을 해서 한동훈 딸 쪽이나 입시 컨설팅 업체 등이 직접 자작해서 매체에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40, $50, $105, 혹은 또 다른 매체는 $65를 내면 기사나 인터뷰를 실어드린다는 광고를 낸 게 드러난 거고요. 쉽게 말해 두 매체 모두 공식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인 것처럼 꾸민 홍보 사이트로 보인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동훈 측은 한겨레 허위 보도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므로 관련 질의에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이런 뻔뻔한 입장을 보이고 있네요. 오늘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딸 의혹 보도, 언론사 고소를 두고 명예훼손 여지 없다, 정치적인 차단이 의심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조응천 의원 또한 한동훈 후보를 두고 나 같으면 뒤가 구려서 숙일 텐데 지금 기득권층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고 떳떳한 것처럼 정의로운 척 다 하고 있고 공격성을 띠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걸 비판한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딸이 한 달에 한 편씩 논문을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중동 등 보수 언론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검증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동훈 천재소녀 찬양 기사를 낼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죠. 일부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도 이런 천재가 여태까지 왜 알려지지 않은 거냐, 당장 압수수색해서 진실을 추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후보는 고등학생의 글을 석박사 논문이나 전자책처럼 왜곡 과장 보도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나섰지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에선 한동훈 딸 수상 사실을 확인했다, 시스템 등재에 누락된 거다, 이렇게 해명에 나섰지만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불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박남춘 인천시장의 주장은 한동훈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청소년 정책을 수행하는 인천시 위탁기관에서 요청한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상을 받았다는 거죠. 인천시장상도 아니고 의회가 인천시 산하단체도 아니라고 저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시기도 안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계속 눈여겨보고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윤석열 당선자는 최근 여가부 폐지를 110개 국정과제에서 제외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펨코를 비롯한 젊은 남성들한테 뒤통수를 때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한다 해서 뽑았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반응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이명박 씨도 과거 여가부 폐지를 한다고 했었는데 총선 지나고 과반 의석이 됐지만 폐지 공약은 실패한 사실이 있었죠. 지금
민주당 과반 의석이 넘어서 불가능하다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상 되도 않는 소리라는 지적인 거고요. 오히려 당시 정부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기도 했었죠. 게다가 최근 재산, 인맥, 부모 직업을 대통령실 기자에게 개인정보로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대통령실 기자의 재산, 인맥, 부모 직업이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윤석열식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윤석열 당선자를 두고 우리 정부의 성과 전면 부정했다. 앞으로 실적이 비교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재정, 법, 남북관계, 원정 감축 등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본인이 말하는 정상화가 과연 정상화가 맞는지 국민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안기령 상금 부대변인이 윤석열 측의 사이버 안보위 신설을 두고 강하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군대, 경찰을 총동원한 이명박 정부 댓글부대 부활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거고요. 사이버전 전사 10만 명을 왜 양성하는 겁니까? 그것도 이 시기에 말이죠. 오죽하면 사이버 홍위병을 키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어쨌든 탁현민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을 다 준비 마쳤다고 오늘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입장을 전했고요.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